최근에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도 입이 근질거려서 만날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냥 그 사이를 못 참고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한다. 나이가 드나 안 드나 웬만한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괜히 말을 그었다가는 화를 자초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가 있듯이 섣불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마치 금기와 같아서 한번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자신의 장점이나 자랑거리를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젊을 때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초라해 보일 뿐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 자랑이다. 야, 나는 원래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강철 몸이야. 내가 뭘 가장 자신 있어 하는지 알아? 체력이야, 체력. 나는 여태까지 아파서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어디 가면 아직도 나를 10년 아래로 본다니까. 40대로 봐요. 40대로.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나면 중병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가는 수가 많다. 건강에 과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몸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다. 마치 자신만은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골골백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체력이 어렸을 적부터 워낙 약하거나 잔병치레가 많아서 몸을 잘 알고 평소에 조심하고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암과 같은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며 지낸다. 반면에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과신 때문에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도 돈처럼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 자랑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것이나 아직 크게 아픈 일이 없었다면 그저 감사해야 하고 겸손할 일이다. 그리고 더 잘 보살펴야 하고 오만해지면 안 된다. 건강은 주어진 선물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함을 잃고 만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돌봐야 한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내일도 모르는 일에 대해 확신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 자신의 건강한 몸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타고난 체질이나 유전적 요인, 그리고 운이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력만으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오늘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건강을 자랑하기보다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또한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배려는 자신의 좋은 상황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과거다. 동창 모임에 나가보면 여전히 자기가 더 공부 잘했었다며 나는 1학년 때 몇 등이었네, 네가 내 밑이었네 하면서 언쟁 아닌 언쟁을 벌이는 친구들을 보게 된다. 아니면 좋은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뽐내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창시절의 성적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해본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대기업을 다녔다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그런 것들을 앞세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좋으면 그냥 계속 그 회사 다니면 될 것 아닌가. 왜 이민 와서까지 자기가 어디를 다녔다, 어떤 대기업을 다녔다, 무슨 일을 했다며 자랑하고 다니는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깔려 있다. 지금의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도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옛날에 빛나는 영광 따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치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다. 지난 얘기가 많아지면 그게 바로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무리 찬란했던 과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학창시절의 성적이나 젊은 시절의 직장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과거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자신이 그만큼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서 나와야 한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 20년 전, 30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평가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다. 과거는 경험으로 남겨두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다. 과거의 영광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되 그것을 타인에게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담이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장이 멈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으니 과거의 것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자식 자랑이다. 자랑질을 인생 사는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나이를 들어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자랑이다.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은가. 잘 나가는 사람도 한 번에 꼬꾸라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던 사람도 중년 이후에 쭉쭉 뻗어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구나 퇴직한 50, 60대 이후에 늦은 꽃을 활짝 피우는 멋진 인생들도 굉장히 많다. 뭐 할 말 다 한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 제 자식이 좀 잘 풀려간다고 해서 떠벌리고 다닐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인생 그거 정말 모르는 것이다. 오늘 하늘을 찌를 듯이 잘 나가던 사람이 내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바닥을 기던 사람이 내일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인생 앞에 그저 겸손해야 할 일이고, 자식이 순탄하게 풀려나간다면 그거 그냥 입 닫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들을 보면 마치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양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잘 키웠다고 해도 결국 자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양 여기는 부모들을 종종 본다.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 마음이다. 하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려 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이고 그들의 성취는 그들 자신의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 우선 대리만족의 심리가 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다른 부모들과의 경쟁 심리도 작용한다.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심리들은 모두 건강하지 못하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줄 의무도 없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길이 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지 그 길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생의 변화무쌍함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지금 잘 나가는 자식이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집 자식이 훗날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섣부른 자랑은 나중에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초반에 앞서간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들이 놓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이다. 자식이 잘 되지 못해 속상해하는 부모에게 남의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 진정한 배려는 이런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성공을 조용히 축복하고 실패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다. 자식 자랑은 결국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행위일 뿐이다. 그보다는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는 겸손하게 감사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런 마음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건강 자랑, 과거의 영광, 자식 자랑, 모두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신과 현재에 대한 교만이다. 건강은 언제든 잃을 수 있고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모두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다. 건강도, 과거의 성취도, 자식의 성공도 모두 감사해야 할 선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선물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다. 건강하다면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있다면 소중히 간직하며, 자식이 잘 되면 조용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입에 올려 자랑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빛이 바래고 만다. 마치 꽃을 꺾어서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꺾인 꽃은 곧 시들어버리지만 뿌리에 붙어있는 꽃은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랑은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는 결국 자신감 부족의 표현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자신감과 허세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지혜다. 겸손함은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자신의 좋은 상황을 굳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런 배려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자신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혀끝에 올릴 자랑거리 대신 마음속에 간직할 자랑거리를 키워야 한다.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하며, 자식을 자랑하는 대신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마음속 자랑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자부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마치 향기가 저절로 퍼지듯이 말이다. 진짜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건강하다는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다. 과거의 성취보다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식의 성공보다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려한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적 성숙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존감,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내적 힘이다. 마음속 자랑거리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부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 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자신의 좋은 점들을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그것들은 행동과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오히려 스스로 말하는 순간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 쉽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난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의 품격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침묵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무게감,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진정한 매력이다.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말인지 말이다. 그리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아야 할 말이라면 과감히 참는 것이 현명하다. 그 참음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의 무게감도 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 반면 자랑이나 과시를 위한 말들은 가볍고 공허하다. 듣는 사람도 그 차이를 금세 알아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 능력이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 그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다. 자랑 대신 격려를, 과시 대신 공감을, 자만 대신 배려를 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젊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관대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기 쉽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좋은 대화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말을 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이 가져야 할 성숙한 자세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간다는 의미다. 그 지혜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이다. 이런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을까? 대부분이 나이가 드는 만큼 경험도 쌓여갈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 사실과 다르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나이만 먹고 인격은 퇴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느낌이나 믿음과는 달리 하루하루 점점 더 고약한 노인네로 변해갈 가능성이 더 높다.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이다. 자신은 경험이 쌓여서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편견이 굳어지고 융통성이 사라져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기존의 생각과 습관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하더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 든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기 쉽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서 점점 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어간다. 무엇이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습관. 무슨 얘기를 하든 냉소적인 반응으로 분위기를 일순간에 싸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 가장 싸한 재주를 지닌 사람인데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그 냉소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 마음까지 상처를 입히는 게 문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좋은 소식이나 긍정적인 이야기에도 반드시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말한다. 예를 들어 친지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야, 잘했다, 잘했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축하해. 공부 안 해도 그렇지만 뒷바라지한 부모도 아주 애쓴 것 같네, 정말. 아유, 애쓴다. 이제 좀 홀가분하겠네. 이렇게 축하의 말을 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냉소적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 서울대 들어갔어. 아유, 요즘은 서울대 나와도 직장도 못 구하고 안 되더라. 그냥 실업자로 그냥 노는 사람이 많대. 꼭 이렇게 초를 친다. 아주 그냥 배알이 뒤틀린 것이다. 남의 기쁜 일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냉소적 태도가 왜 문제일까? 첫째,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망친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기쁨을 반감시킨다. 둘째,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 누가 이런 사람과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 하겠는가? 셋째, 자신도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게 된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려 하다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인다. 냉소주의는 일종의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실망하기 싫어서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의심부터 하게 된다. 냉소적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부정적 예측이 맞으면 우쭐해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마치 자신이 현명한 사람인 양 행동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좋은 것을 좋다고 인정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되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냉소적 태도가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을 때의 꿈이나 이상이 현실에 부딪혀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해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실패나 아쉬움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 탓으로 돌리려는 심리도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신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회사에서 지위나 직책이 높다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직장에선 직급이 깡패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가장이니까, 집안의 어른이니까 어린 사람에게는 내 기분, 내 감정 그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젊어서 양아치면 늙어서도 양아치라고. 젊어서부터 화를 잘 내는 편이었다면 이를 고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중에 그냥 자기 성격이 원래부터 그렇다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격이 지랄 맞으면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 어떻게 주위 사람들한테 알아서 이해하라고 할 수 있는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가 일방적이 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된다. 셋째,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는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지위나 나이로 인한 권위의식이 강해지면서 자신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상사나 선배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제약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또한 체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약해지면서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서 참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진정한 후에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건강관리에 소홀한 삶의 대가. 고약한 노인네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없다. 매일매일 이것저것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고 온갖 약통을 주렁주렁 달고서 시간마다 챙겨 먹는다고 건강관리에 철저한 게 아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젊을 때부터 시작되는 생활습관에서 나온다. 내 몸이 아프면 성격도 고약해지기 마련이다. 왜? 남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내 몸이 당장 괴로우니까 말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여유가 없어진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이나 질병이 있으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까칠해진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자신의 아픈 곳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나면 어디가 아프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걱정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한다. 아픈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대화의 재미가 없어진다. 더 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남에게도 강요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못 먹는 음식은 남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활동은 남도 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의 제약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한다.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결과는 나이가 들면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젊을 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중년 이후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불편함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었을 때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습관 고치고 마음 수양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덜 아프다.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년기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간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가족들도 지치게 된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단순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이 중요하다. 교양과 경제력은 별개의 문제. 며칠 전에 아주 냉소적이다 못해 극도로 부정적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던 경험이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 70대가 넘어도 사람이 교양이라고는 양파 껍질 하나 없고 천박한지 놀라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못 배우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짐작과는 정반대다.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게 자랐고 그 어려운 70년대에도 대학을 나왔으며 지금까지도 한 기업체 회장할 만한 사람으로 경제적으로는 무척이나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식하고 교양 없고 편견이 가득한 데다가 화도 참지를 못한다. 또 화가 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주둥이를 놀려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막 짓걸려댄다. 자기 화가 풀어질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상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굴복할 때까지 말이다. 이게 다 자신을 돌아보는 수양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격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과신한다.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지속적인 자기 수양을 통해서만 갖춰질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자신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진정한 교양은 학벌이나 재산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 겸손한 자세 등이 진정한 교양이다.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공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반면 돈과 지위에만 취해서 인격 수양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해진다. 자연의 순리가 아닌 선택의 결과. 나이 들어가면서 고약해지는 것은 노화의 한 현상도 아니고 자연의 순리도 아니다. 그저 자신을 수양하는데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까칠해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고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온화하고 품격 있는 어른들이 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평생에 걸쳐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고약한 노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남 탓, 환경 탓을 한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한다. 셋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완고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려야 한다. 화가 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독서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모든 것에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도 많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한 어른은 권위로 사람을 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인격과 품격으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다.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화를 내지 않아도 말에 무게가 있다. 이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징조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과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된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보자. 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보자. 건강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해보자.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해보자. 때로는 타인의 객관적인 시각이 자신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모든 분들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부디 모든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일 줄 아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간직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는 어른이 되는 비결이다. 여유와 너그러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더 빨리 기를 수 있다. 여유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급하지 않다. 모든 일을 여유를 갖고 처리한다. 실수를 해도 크게 화내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